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김없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네. 국민들의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를 확 줄이자. 올 소득은 올리고 네. 이자비, 교통비, 통신비 반대로 하려니까 힘드네.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는 확 줄이자. 확 줄이자. 그래야 네. 우리 국민들이 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네. 그래야 저출생도 해결되고 고령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예. 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우, 네, 저는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안진걸 소장 네. 팬클럽 아, 창단식이 그건 주말에 정말 있었더라고요. 와, 이 그것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처음 아닙니까? 시민단체 이 팬클럽까지. 엄청난 사기 사건입니다. 아이고, 와, 깜짝 당사자가 놀랐어요. 반대하는데 당사자가 당사자가 너무 쑥스럽고 황송하고 과분하다는데 네. 일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아우. 조용히 네. 거행을 한 겁니다. 아, 제가 근데,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날짜도 너무 저하고 좋더라고요. 협의도 없이. 근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안 가볼 수는 없어서 가봤는데,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오마이뉴스에도 기사가 네. 크게 실렸습니다. 아니, 예, 고맙습니다. 그만큼 안진걸 소장의 행보에 대해서 아이.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응원하고 아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저 같은 잡놈, 저는 잡놈이잖아요. 막 아무 일이나 닥치는 아이고. 대로 하고 막 네, 고발하고 다니고 싸우고 다니고 막 그러다가 국민의힘 이주환 씨한테 고발 당하고 나경원한테 고발 당하고 네. 민사소송 당하고 극우단체에서 저를 죽이겠다 그러고 네. 저 같은 사람이 팬클럽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름도 바꿨습니다. 뭘로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의 모임으로. 원래 뭐였죠? 예,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뭐 안암사는 안암사대로 2대. 아, 괜찮은데. 오히려 공적으로. 네. 어쨌든 우리나라에 시민단체가 하나 더 생긴다는 건요. 네. 그만큼 공익이 늘어나는 의미가 있거든요. 민생 문제 해결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그래서 어쨌든 민생 정책을 계속 촉구하고 제안하고 네. 동시에 모금을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청년들, 그러니까 아직 취업이 안 되거나 또는 교육비 부담을 걷는 청년들한테 네. 장학금도 주자.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어떤 법과 제도와 예산과 정책을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실현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 예를 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음. 동네 독거노인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드리면서 안부도 묻고 건강도 체크해드리는 일을 우리 동네 NGO들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네. 사는 서울 강동구에서도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냥 팬클럽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장난이고 오히려 민생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네. 해가지고 최근에 제가 그 이야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정말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부모가 둘 다 감옥에 가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 제가 생각 안 그렇죠. 해봤는데. 예. 교통사고 유자녀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잖아요. 네. 교통사고 났는데 부모님 2분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애들이 갓난아기들이야. 그럼 친척들이 키우거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보육원에 가거나. 네. 그래서 교통사고 유자녀들 돕는 예. NGO가 있어요. 녹색교통운동도 있고 그렇군요. 기업들도 나서고 있고. 네. 근데 감옥에 간 경우는 더 소외받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했지 자식들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더 낙인 찍히고 그 부모님 둘이 같이 살다가 또는 한부모하고 살다가 네. 부모님이 감옥에 가서 혼자 남겨진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네. 뭐 그게 이제 자매든 남매든 형제든 네. 10,000명이 넘는데요 전국적으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형자 이제 감옥에 가 있는 분들을 수형자라 그러잖아요. 형무소에 갇혀 있는 수감돼 있는. 수감자들의 자녀만 돕는 아동복지 NGO가 있어요. 네. 세움이라고 세움. 세움. 아이들을 바르게 건강하게 이 세상에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생경제연구소도 그렇고 제 개인으로 그렇고 제가 아는 지인들하고도 몇 번 호응했는데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제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막 신한은행 이런 데도 연결해드렸어요. 은행들 떼돈 벌면서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제발 사회공헌 그 무슨 보육원 가가지고 뭐 사진 찍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네. 더 소외되고 더 필요한 곳에 가라. 예. 그래서 저는 민생경제연구소도 그렇고 저도 여러 가지 캠페인과 투쟁을 하지만 그런 동네 독거노인 어르신한테 반찬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이나 밥을 맛있게 갖다 드리는 네. 분들 그다음에 이렇게 수영자 가족들
세움입니다, 여러분. 세움. 세움. 세움 거기에 가서 거기 이제 치면 나와요. 계좌번호도 떠 있어요. 네. 뭐 10만 원이면 5만 원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일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네.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의 모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댓글 보니까 네. 댓글 보고 계시군요. 김만복 선생님이라는 분께서 민주당 상황 김어준 아버지 장례 출동에 뭐 실시간 중계 바랍니다. 아니 저 김만복 선생님 저도 어제 갔다 왔는데요. 그분이 민주당 상황이라서 간 사람이라기보다는 제가 거기서 당연히 크고 작은 인연이 있는 민주당 정치인도 오고 국민의힘 정치인도 오고 네. 또 화환도 보내줘. 출연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기 다른 분 부친 장례식장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마침 포털에 네. G7 관련 뉴스는 별로 안 나오고 제가 주말 포털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뭐 이준석 대표 기사는 그렇다 쳐요. 좀 나올 수 있죠. 근데 남들도 다 따는 따릉이가 그렇게 부각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걸어가면 되는 건데 따릉이 타고 이렇게 삥삥 돌아갔던데 보니까 네. 그럼 너무 보여주기식 그런 건 언론에서 오히려 지적을 해야지. 뭐 따릉이 지금 수백만 명이 타고 있는데 뭐 그 친구가 타는 게 뭐 큰 뉴스인지. 다만 옛날에 막 크고 무거운 차 타고 다니던 당 대표들이 네. 자전거 타니까 신선하잖아요. 신선한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네. 걸어 다녀도 되는데 굳이 따릉이 타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네. 돌아서 간 거거든요. 그분에 대한 이제 기자들의 지적이 있었어요. 실제 네. 언론인들의 뭐 그런 거. 근데 그다음에 광주의 한 자영업자가 문재인 정부를 성토한 게 그렇게까지 대서특필을 낼 내용이 아니라 이미 그건 최저임금 많이 올렸다 불만 있다. 이미 2017년 나왔던 얘기죠. 엄청 나왔던 얘기인데 그게 네. 막 포털 메인에 떠 있는 거예요. 음. G7에서 우리나라의 국격과 국익과 백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역할. 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평소에 비판하거나 안 좋아하던 분들도 당연히 알아야 될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건 그렇죠. 문재인 개인이 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간 거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지지하는 정부가 다르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현 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이슈로 촛불 시민혁명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한반도 평화 이슈, 그다음에 경제 발전, 네. 한반도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또 국위가 많이 상승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주의는 잘 되는데 경제가 엉망일 수도 있고 또 민주주의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되는데 코로나로 엉망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대한민국은 비교적 민주주의도 잘 발전했고 촛불시민 이후에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다른 나라 다 힘들었는데 선방하고 있고 물론 이제 국내적으로는 양극화 문제나 불평등 문제 또는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의 네.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 우리 우리 서민들 청년들의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상으로는 경제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세계적으로 모범적으로 하니까 네. 그다음에 문화 강구. 그러니까 민주정부일수록 표현의 자유가 신장되니까 당연히 문화예술이 더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위나 국격이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G7에 처음으로 초대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4개 나라가 더 초대받았는데 그럼 G11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근데 일본이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들어오는 계속 거에 그런 반대한다. G7만으로는 이야기가 안 되니까 그 G10, G20에서 G10, G11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죠. 아니면 G7에서 일본이 빠지고 한국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예. 뭐 굉장히 뭐 민주주의나 뭐 코로나 대응이나 사실상 더 후진국화되어 있는 일본이 후진국이 되어 그리고 있죠. 국유화되어 있는 네. 일본보다 한국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는 한국이 훨씬 지금 세계화되어 있고 세계 표준에 맞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기사는 없고 그 정말 이준석 기사만 있고 그다음에 무슨 자영업자가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그렇게 대서특필이 되어 있고 참 한국 언론 정말 제가 맨날 말씀드려요. 여러분 한국 언론 죽었다 망했다 미쳤다. 네. 이번 주말에 느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김어준 씨 장례식을 시비 거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포털 메인에 있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인연이 있는 분들이 다 가야죠. 아버님 돌아가시는데 저도 방송 진행해봤고 방송 출연하고 해보지만 방송 진행하고 출연하다 보면 출연자들이 매우 고맙고 출연자는 MC가 고맙고 MC는 또 출연자가 고맙고 네. 또 하다 보면 PD님들과 작가님들과 금방 친해집니다. 뭐 한 번만 나가도 안면이 쌓이는데 그걸 한 3번, 4번, 5번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수년간 방송을 진행한 사람이면 네. 알게 되는 건 엄청나게 많겠죠. 음. 그러면 여야 할 것 없이 다 많이들 오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무슨 민주당의 상황이고 뭐 김어준이 한마디 했더니 김두관이 뭐 사과를 했다는 뭐 기사, 음. 그다음에 장례식 총출동, 남의 장례식 그 슬픈 장례식에 네. 사람들이 조문 간 거, 그다음에 음. 크고 작은 인연 있는 사람들이 저도 갔다 왔는데 어저께 그게 그렇게 기사로 음. 마치 비난받을 일인 것처럼 아하. 그리고 민주당의 상황인 거죠. 김어준 씨가 언론인으로서 옛날 손석희 선생님 같은 영향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여러분. 민주당이나 범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상황 아닙니다. 그냥 영향력 있는 분이지. 독자가 많다는 뿐이지. 제가 감히 장담합니다. 이 한국의 범민주 진보 개혁 세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사람들이 아닌 다 각자 철학과 자기 견해가 비교적 뚜렷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 흔히 말하는 줏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목숨 걸고 투쟁했던 전통도 있고 촛불혁명 일으켰던 전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언론인 한 명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상황 노릇을 받아들이고 자주지 되겠습니까? 김두관 의원이 네. 김어준 씨가 사과를 해서 사과했겠습니까? 대선 이번에 경선 출마해야 되는데 친문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까지 앙금을 털지 않으면 본인도 쉽지 않겠다고 생각하니까 사과했겠죠. 네. 근데 김어준이 사과 요구하니까 사과했대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제목이나 이런 걸 새누리 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이게 말이 되냐? 공당의 대통령 후보가 한 사람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김어준 씨만 그랬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김두관 후보한테 얘기를 했겠죠. 대통령 경선 나오려면 친문가의 앙금을 정리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라고 조언을 했겠죠. 네. 김두관 지사님 전 지사가 대표적으로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왔더니 거기서도 공개적으로는 요청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한 것뿐이겠죠. 아 정말 언론 보도 예. 뭐 언론 보도를 하나하나 짚다 보면 시간이 너무합니다. 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오히려 언론이 그런 거 보도할 시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음. 각 지역마다 독거노인이 얼마나 있고 네. 그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보도를 해서요. 각 동네에서 시민들이 나서서 구청이 나서서 주민자치센터 나서서 독거노인들 그 지역마다 지도를 만들면 돼요. 맵을 만들면 돼요. 네, 그래갖고 네. 반찬도 갖다 드리고 안부도 묻고 뭐 예를 들면 동네에서 그런 모임도 만들어서 같이 생활책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감옥 가 있는 부모님들 때문에 한부모 가정이나 두부모 가정이나 네. 갑자기 어쨌든 어떤 일이 있어서 부모님이 감옥을 가는 경우에 혼자 또는 두셋이 살고 있는 아이들이 애들끼리만 살고 있는 집이 또 수백 집이 넘는데요. 네. 부모 이제 친척들이 없는 경우 마땅히 돌볼 10,000명이 넘는다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런 거 보도하면서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 이런 법무부가 대책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부모를 감옥에 가둬놨으니까 네, 네. 잘못했 이런 거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말 사이에 지금 택배 이슈도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 얘기 또 또 해봐야 될 한 것 번 같아요. 쓰러졌잖아요. 네. 롯데택배에서 또 아유. 한 번 거의 뭐 하루에 2시간 자고 일도 하셨다는데 뭐 매일처럼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게 일주일에 몇 번만 반복돼도 몸이 망가져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 과로사가 발생하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는 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다 끝났다라는 생각 많이 그러니까 하셨잖아요. 이 분류 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지기로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합의에. 예. 근데 택배사들이 지금 1년을 유예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1년 동안 지금처럼 그러면 바로 또 똑같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분류 작업을 투입하지 않았던 네. 로젠 택배에서 최근에 많이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분류 작업을 제일 늦게 분류 인원을 분류 예. 노동자, 그러니까 배송하신 택배 노동자들 말고 그 물건을 받아서 분류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을 네. 로젠이 제일 늦게 투입하면서 로젠이 제일 과로사 또는 쓰러진 네. 중증 정말 산재로 쓰러지는 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분류 작업은 택배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국민들이 수수료까지 올려줬어. 지금 150원에서 200원 올렸어요. CJ 대한통운도요. 네. 근데 그 중에 8원만 택배기사님한테 주는 거예요. 8원만. 그러니까 택배기사님들이 지금 1년 동안 과로사 더 당하라는 거냐? 네. 국민들께서 분명히 택배기사님들 처우 개선해라고 그렇죠. 단가를 그렇게- 올렸는데 그걸 본사가 다 가져가냐 이러면서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는데 초안이 나왔는데 네. 물량 축소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로사나 과로를 주려면 물량이 축소돼야 되잖아요. 구역이 축소되거나. 네. 근데 그러면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택배사님들이 네. 이건
그럼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또 과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또 되네요. 그러니까 소득을 늘려주지는 못하더라도 네. 예를 들면 한 달에 300을 버는 분이었다. 음. 300만 원 안팎의 소득은 유지를 해줘야지 이분들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네. 집집마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그렇죠. 고정비용, 식료품비, 예, 예. 교통비용 있고 노후가 불안한데 너무너무 그다음에 뭐 실손보험 다 가입돼 있을 텐데 보험료도 네. 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면 좋다. 택배 이번에 택배 요금을 150, 200 올리면 네. 뭐 절반 정도는 택배 사람들이 초기에서는 사용한다. 이런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주에 전격적으로 네. 지금 택배 사람들이 부분 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은 우리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해결된 게 없고 아직 네. 실질적으로 진행 게 없다는 걸 다시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언론들이 주말 사이에 그런 엉뚱한 기사들 내보내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기사 내보내는 게 아니라 남의 장례식장을 그 일종의 디스하는 듯한 네. 그다음에 그 도대체 자기들이 김어준 씨보다 애청자가 작으면 반성을 해야지 음. 그렇게 김어준 씨를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까는 기사를 쓸 네. 시간에 택배 본사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한다면요. 왜 단가가 올랐는데 기사님들한테 8원밖에 주지 않느냐. 네. 이런 기사가 포털에 도배가 된다면 당연히 택배 본사들도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니까 정신을 차리겠죠. 그렇죠. 예. 비판 근데 받으면. 도대체 한국 언론들은 사회경제 약자들이나 노동 존중이나 경제 민주화나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대해서는 네. 관심이 없어요. 뭐 최저임금 올렸다고 뭐 경제 민주화한다고 재벌 개혁한다고 그런 거 비난이나 하고 있고 매 이재용 사면 뭐 김어준 까기 바쁜 인간들이 그 얘기 예, 계속 이재용 나오죠. 띄우는 데는 정신이 없어요. 여념이 없어요. 이재용한테 김어준은 광고 안 주고 오히려 자기들 시청률 뺏어먹고 아. 이재용은 광고 주고 자기들 먹여 살려주니까 네. 그런 비굴한 태도를 보이는 건데 정말 한국 언론 정말 망했고 죽었고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뭐 조선일보 부수 조작 제가 고발해놨는데 검찰이 수사도 안 하는데요. 네. 경찰이 아무튼 언론들이 건건히 잘못하는 거 고발하고 소송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대한 언론 키워야 됩니다. 우리 오마이뉴스, 오마이TV 뭐 제가 이제 출연하는 것만 좀 이야기하면 네. 뭐 김용민 TV, 서울의 소리, 시사타파 TV, 뉴스 뭐 제가 출연하지 않아도 뉴스타파, 고발뉴스, 뭐 미디어스 뭐 이렇게 쭉 키워야 됩니다. 요즘 한겨레 경향도 우리 네. 국민들께서 굉장히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겨레 경향까지 차마 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좋은 매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발적 구독료도 내고 슈퍼챗도 쏘면서 네. 언론을 키워야 된다. 아니 대한 언론, 개혁 언론을 키우자. 네. 이렇게 말씀. 그래서 택배 이슈는 여전히 지금 요거 이렇게 여전히 분류 작업이 택배 노는 목이 되면서 또 이번에 롯데 택배 이사님이 거의 지금 위중한 상태거든요. 또 쓰러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20명 가까이 올해도 지금 네. 대여섯 분 정도가 사기로 그러니까요. 쓰러지고 또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 위중한 상태세요. 그래서 네. 15일 마침 좀 이따 제가 이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11시 반에 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어. 피해자 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않고 있는 네. 이재용 사면이 옛말이냐. 그래서 11시 반에 청와대 앞에서 이재용 사면 반대 네. 노동시민단체 기자회견을 갔다가 예. 점심도 못 먹고 점심도 1시에 요 택배 사업의 상당수가 우종본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우체국 택배가 있어요. 우체국도 단가 인상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아니 요금이 올라가면 그걸 기사님들한테 쓰거나 아니면 요금이 안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우체국 택배가 흑자인데 네. 그 중에 일부를 당연히 기사님들 처우 개선에 써야죠. 그렇죠. 우정본부는 공기업이잖아요. 공공기관이잖아요. 네. 네. 과기정통부 산하의 공무원 사업,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네. 공공 부분에서 더 모범을 보여야죠. 그러니까 안진걸 소장이 좀 일정이 좀 없고 편해지는 날이 네. 우리 대한민국이 살맛나는 그런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일 텐데 너무 바빠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그만큼 바빠도 됩니다. 바쁠 게 바빠도 많다는 되고요. 거고요. 예, 저는 제가 바빠서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발전하고 우리 국민들이 네. 조금이라도 더 삶이 나아진다면
더 바빠지고 더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하만사. 그러니까 여러분 안함사. 예, 이재용 사면에 대해서는 뭐 우리 애청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국민들 여론도 보면 찬성 여론이 조금 더 나오는 것 경우도 봤는데요. 네. 그래도 이건 찬성 여론대로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물론 국민 공감대나 국민들의 찬성이 많다면 네.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 치명적인 그리고 정말 너무나 우리 서민들이 살맛 안 나게 만드는 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검무죄, 무검유죄 네. 이건 정말 없어져야 될 관행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재용이 지금 두 번째 재판 받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받지도 않고 있는데 첫 번째 재판 그것도 절반 정도밖에 안 살았는데 풀어준다. 정말 저는 이건 국민들에게 그다음에 대한민국 경제정의, 사법정의, 사회정의 역사에 치명적인 오류라고 봅니다. 자기 할아버지는 온갖 죄를 저질러서 구속하면 안 됐어요. 박정희한테 뇌물 바치고 엄청 아부하면서 네. 이건희도 구속하면 안 됐어요. 정말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지르고 수조 원의 비자금과 탈세가 발견했는데 심지어 이명박은 온포인트 사면 우리나라 최초의 이 건의만 딱 한 명을 사면해줬어요. 그렇죠. 정말 딱 한 사람이랑 사면 조치를 발행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대를 이어 3대째 이재용 너 시대가 바뀌어서 구속은 됐지만 네. 1심에서 봐주기 항소심에서 봐주기에서 풀어주고 계속 봐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네. 결국 이제 절반 정도 살았는데 풀어준다. 지금 두 번째 재판도 받고 있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로.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우리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안진걸 소장의 얘기처럼 힘 있고 빽 있고 뭐 정말 검찰과 친한 그런 세력들은 이렇게 좀 구속이 돼서 안에 있더라도 금방 풀려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그마한 그 죄 때문에 계속해서 수감되고 죄값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냥 국민들 볼 때는 공정하고 공평하지 못하는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 얘기도 하나 잠깐 해볼까요? 예. 윤석열 할 전 수밖에 검찰총장이 없죠. 할 수밖에 없죠. 예.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 됐어요. 이거 아주 옵티머스 중요한데요. 사건 그거를 무마한 예. 의혹, 그다음에 요- 한명숙 전 총리. 맞습니다. 모해이증 모해이증 교사 교사 사건에 대한 사건. 수사방해 네, 건으로 네. 이야기되고 있는데, 근데 그 윤석열 씨에 대한 고발은 네, 특정 단체가 주도한 단체가 하나 있어요. 네, 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심행동이라고. 예. 근데 그분들이 검찰에 14번, 공수처에 10번 정도 수사를 고발했어요. 예. 근데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여기 제가 갖고 왔는데 네. 예전에 그 부인인 김건희 씨 음. 전시회 관련해서 후원금이 급증했잖아요. 네.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건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제3자 뇌물이 아니라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본인 뇌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네. 남편한테 수사받는데 또는 내사 중이었는데 잘 보이려고 또는 고위공직자는 현안이 없어도 보험 차원에서 나중에 나 좀 잘해주세요. 보험 차원에서 다 포괄적 뇌물죄로 걸립니다. 네. 그래서 와이프가 하는 전시에 평소에 협찬도 안 하던 기업들이 수십 개가 몰려들어서 네. 엄청난 돈을 후원했다. 그럼 그럼 이건 전형적인 뇌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고발했어요. 고발하셨군요. 그때 예. 그러니까 지금 마치 또 일부 언론에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에서만 그 단체만 뭐 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것처럼 음해를 해요. 네. 그 단체가 윤석열이 문제가 있으니까 고발한 겁니다. 주요 윤석열 그렇죠. 정치검찰 문제가 집단이 많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고발할 권리가 있고 제가 없으면 무혐의 되는 거고 제가 있으면 처벌받으면 되는 건데. 네. 근데 그 사법정의 바로세기 시민행동뿐만 그 단체뿐만 아니라요. 개혁국민본부 참자유청년대인데 광화문 촛불연대 촛불혁명 완성시민연대 맞네요. 민주시민기록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예, 예. 등이 예. 검찰에 이미 6번 정도 공동으로 고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 검찰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사법정의 바로세기 시민행동이라든지 또 적폐청산 국민연대 같은 단체들이 공수처에 또 계속 추가로 또 고발한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전혀 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그 과정은 오히려 검찰의 문제가 드러난 과정이었다. 아하. 그렇게 특정 사건에는 직권남용을 엄청나게 하고 네.
검찰 쿠데타 정치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평가까지 받으면서 음. 윤석열과 관련된 사건, 윤석열 측근들과 관련된 사건들은 그 다음에 옛날 말씀드린 나경원, 최성애, 네. 박덕흠, 조선일보 비리, 김재호, 동아일보 김재호 관련 비리 하나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잖아요. 기소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게 너무너무 열받는 거예요. 검찰을 보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는 거죠. 자기들 정치적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정치 예. 검찰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비판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공수처로 많이 네. 간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공수처가 그중에 이제 수사를 한 건데 여기 제가 이제 이것도 항상 갖고 다니잖아요. 네. 아유, 추억의 뭐, 피켓. 예, 요거 추억입니다 말고 정말 오래됐어요. 뭐 진짜 오래된 피켓 있어요. 요거. 네, 네. 어딨냐? 그다음에 역사를 아이고, 저희가 어디갔냐. 좀 볼 수가 있어요. 예. 워낙 피켓이 많아서 네.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을 그러니까 정도입니다. 어디 갔냐? 아, 근데 뭐 나경원 모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요거 여기 나오네. 검찰은 최성애, 나경원의 입시 비리, 삭 비리는 왜 수사도 하냐, 기소하지 않느냐. 네. 또 요거 유명한 피켓이야 이거 정말. 아. 도대체 윤석열 검찰은 왜 나경원, 최성애, 박덕흠, 조선일보 네. 비리는 제대로 수사도 기소하지 않는가? 수사하지 않느냐. 자 여기서 윤석열의 직무유기 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조선일보 방상훈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실제 네. 조선일보 관련 10건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다 없어졌어요. 안 했어요. 예. 당연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럼 제가 검찰의 직무유기 고발돼서 수사를 안 해요. 근데 어허. 그러니까 공수처를 한 거예요. 근데 자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기로 건 여러분 잘한 겁니다. 근데 지금 설이 분분한 이유가 뭐냐면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건 잘한 건데 근데 예를 든 두 가지가 네. 옵티머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거하고 그건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다음에 안명숙 전 총리 모해이증 교사 사건 또는 모해이증 및 모해이증 교사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 건인데 네. 그것은 이제 대검에서도 감찰했던 사안이긴 해요. 그렇죠. 임은정 검사라든지 한동수 감찰부장이 그 지적받아 마땅한 건 한데 그것들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네. 기소하거나 처벌하는 게 쉽지 않은 굉장히 까다로운 사건들이에요. 직권남용 자체가 좀 예, 증명하기가 직권남용 쉽지가 자체가 않죠. 매우 까다롭고 네, 네. 직무유기도 매우 까다로워요. 직무유기,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아요. 아하. 근데 홍준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직권남용은 처벌 사례 거의 없는데 윤석열이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남용하더니 본인도 고발당했다 이렇게 지어냈는데 예. 윤석열이 이제 고발한 직권남용은 정말 박근혜 최순실 조건에 극악무도했던 직권남용과 국정농단이니까 홍준표 아저씨 말은 틀렸어요. 틀렸는데 이제 다만 거기서 직권남용 인정이 그만큼 쉽지 않은데 네. 공처가 그 두 예를 들었단 말이죠. 아하. 그래서 이거 혹시 봐주기에서 무혐의 해줘서 대선에 꽃길을 깔아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첫 번째로 입건한 게 주령 교육감이고 죄도 없는 네. 그래서 그런 비난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공수처가 이 오해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냐? 시청자 여러분. 예.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고. 옛날에 저 윤석열 씨 고발장을 제가 다 갖고 왔습니다. 네. 저기 한 단체가 고발한 거 말고 저기 시민단체들이 연합식 고발한 거 보면 윤석열, 김건희 등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수수 이렇게 있어요. 뇌물수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회 관련해서 협찬금이 대기업의 협찬금이 급증한 건 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을 노리고 와이프한테 뇌물을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이거야말로 공수처의 설립 목적입니다. 고위검사의 비리 수사라는 게 원래 공수처의 설립 목적이잖아요. 검찰이 워낙 검사하고 판사들에 대해서는 봐주게 하니까. 그다음에 온갖 직권남용. 네. 그다음에 특히 직무유기건도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직무유기 해놨잖아요. 조선일보 방상훈을 비밀 독대하더니 조선일보 관련 너무나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들을 네. 수사도 안 하거나 다 기소도 안 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윤석열의 문제가 되는 것은 더 이번에 언론에 난 두 개보다 더 심각한 게 많습니다. 그러게요.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것들을 공처가 네. 전면 수사해야 된다는 거죠. 윤석열에 대해서. 그 두 가지 굉장히 까다로운 거. 네. 당연히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거죠.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데서 법으로 단죄받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요. 우리가 불효자를 비난하지만 네. 불효죄는 없죠. 불효죄로 처벌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부모님을 유기하면 네. 그 따로 이제 그렇게 심각한 유기 때는 처벌을 받지만 음.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깡패 검찰, 정치 검찰, 편파 검찰의 진술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공수처는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것만 수해서 무혐의 처벌하면 정말 공수처 사기 집단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공수처 만든 것이 완전히 그렇죠. 험한해지는 예, 예. 거죠. 그러니까 다행히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윤석열 씨가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안 할까봐 네. 애청자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네. 윤석열 씨가 검사 시절에 공무원 시절에 있었던 문제점을 총정리를 할 거예요. 제가요. 총정리해서 예를 들면 뇌물수수 의심되는 거, 직권남용 의심되는 거, 직무유기 의심되는 거, 그다음에 뭐 대검의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심도 크잖아요. 네. 그럼 대검 감찰 방해는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근데 예, 한동수 감찰부장이 여러 번 항의했잖아요. 이문정 네. 검사도 그렇고. 근데 한동수 감찰부장이 여러 번 판사 출신입니다.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직접 굉장히 조용하고 침착한 사람인데 그분이 여러 번 격하게 항의했어요. 윤석열 집단에 대해서. 그렇죠. 네, 기억납니다. 감찰에 대해서 네.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해가 있다. 네. 그리고 무력화가 있었다. 예. 이런 건 감찰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전형적으로 직권남용이나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겁니다. 아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이런 부분을 다 수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윤석열의 제목으로 뽑히는 것들 다 총정리를 할 거예요. 총정리를 해서 예. 그 부분을 국민 고발인단을 모을 거예요. 이미 특정 단체나 몇몇 시민단체들이 여러 번 고발했기 때문에 네. 공익단체들이 그래서 국민들 한 10만 명 모을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공수처에 낼 거예요. 네. 그러면 공수처는 이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또 예.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지금 알려져 있는 아까 말씀드린 두 건의 사건으로는 네. 무혐의 처벌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의혹 공수처까지 나서 해소하고. 수사했는데 무혐의 네. 됐다. 네, 네. 윤석열한테 날개 달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공수처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렇죠. 근데 더 핵심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직권남용, 감찰방해, 뇌물수수 의혹, 네. 그다음에 직무유기 의혹. 네. 조선일보 방상훈을 뭐하러 독대를 합니까?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장이. 네, 네. 중앙일보 홍석현을 뭐하러 독대를 합니까? 네. 서울중앙지검장이. 동아일보 회장도 독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네. 그러더니 이 사람의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네. 자기 장모님이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네. 이렇게 편파적이고 이렇게 불공정하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측근을 비호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후배들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기소까지 했는데 검찰주의자가 조직에 충성한다는 자가 그렇죠. 자기 후배들을 지금 깡그리 무시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아주 편파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다음에 네. 또 있죠. 네. 그다음에 또 저기 송영길 대표라든지 조국 검증에 뭐 추미애 전 장관이 된다.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도 뭐 검증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한 100군데 가까운 압수수색을 하고 수백 명을 수사를 했는데 네. 대통령을 되겠다는 자가 그 그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막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라고. 네. 아니 대통령 되겠다는 자가 검증을 안 받은 말이 안 되죠. 지금 완전히 안철수식 간보기 정치한다고 안 그래도 지금 심지어 지금 보수 언론에서도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검증 때 올라라. 네. 이제 나와야 근데 이렇게 된다. 검증을 계속 네. 피하잖아요. 네. 그럼 국민들이 왕짜증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장모님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라고 엄청난 망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아졌죠. 이분 별명이 윤10원이잖아요, 여러분. 네. 우리 이만철님께서도 10원 한 장 없다, 완전 사기꾼 이렇게 쓰셨는데 네. 뭐 모든 국민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그 발언에 특히 네. 2030 세대들도 이 사람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수사했다는 거 자랑하더니 자기 장모님 이야기, 와이프 이야기만 나오면 막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10원 하나도 아니고 10원 한 장이라고는 옛날 용어까지 써가면서 네. 굉장히 개오바를 한 거거든요. 그 발언 때문에 많이 표를 깎아 먹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맞습니다. 때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논란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런 식으로 편한 적 없다 말 바꾸기 하고 네. 계속 간보고 말 바꾸기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행태입니다.
그렇죠. 검증을 받으세요. 안철수 대표의 예, 모습을 출마할 잘 봐야 건 빨리 됩니다. 출마한다고 선언해서 네. 현직 검찰총장, 전직 검찰총 바로 정치하는 것도 황당한 일이지만 그럼 검찰총장 시절에 완전히 편파 수사 정치 검찰했다는 거 네. 스스로 고백하는 꼴이지만 아하. 본인이 하겠다는데 예. 국민의힘이 뭐 영입하겠다는데 빨리 들어가서 정치 선언하세요. 음. 대신에 조국 전 장관 검증했던 거에 네. 10분의 1이라도 받으세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수수, 네. 감찰방해, 공무집행방해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목이. 자, 이거 좀 어떻게 진행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공무상 하고요. 기밀누설 네. 이거 다 있어요. 네. 자, 윤 전 총장 이 상황은 계속해서 수사 진행되면서 저희가 들여다보겠고요. 공정과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지켜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진짜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진영의 문제가 저는 네,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조국 전 장관한테 그렇게 수사를 했으면 그보다 더 심각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네. 만약에 나경원이다, 최성애다, 박덕흠이다, 전봉민이다, 네. 강균이다, 이주환이다, 정찬민이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들 전부 다 심각한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이에요. 네.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뭐 조선일보 비리다. 한 음. 번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잖아요 검찰이. 네. 그리고 그걸 총지한 사람이 윤석열이면 네. 윤석열은 정말 제대로 된 검증도 받고 제대로 된 수사도 받아야죠. 조국 전 장관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받아도 네. 드러날 게 많을 겁니다. 근데 자. 그건 안 하겠다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이건 진영 논리가 아니다. 최소한 네. 저도 제 특정 정책이 있고 특정 정책 성향이 있지만 최소한 이런 수사 관련된 이야기할 때는 그래 문제되는 사람 그럼 다 털어보자는 입장이에요. 아하. 네. 이번에 부동산도 전수조사 네.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도 12명 뭐 네.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받으려고 꼼쓴 거 아닙니까? 감사원 안 된다고 했는데도 권한도 없는 할 수도 갔다가 없는. 다시 왔죠. 그래서 국민권익이 지금 네. 이제서야 최대한 시간 끄는 거죠. 그리고 더 여기서 놀라운 거 여러분. 국민의힘이 이제 갔는데 재밌는 게 네. 박덕흠, 전봉민 등이 다 탈당했잖아요. 네. 진짜 그러게요. 문제되는 부동산 네. 부자들. 이 사람들 어쩔 거예요. 이 무소속도 그렇네요. 자기들이 데리고 있던 무소속들은 같이 전수조사를 받아야죠. 여러분 이거 엄청난 설득했어요. 꼼수입니다. 아니 그러다가 네. 나중에 복당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그럴 수도 있고요. 복당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 참 이 꼼수가 어떻게 다 밝혀지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안진걸 선생님과 함께 팬클럽이 있는 우리 아이, 시민단체 민생재훈 소장의 아닙니다. 저는 안진걸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자민에 불과합니다. 서민에 불과하고 자민에 불과합니다. 예. 오늘도 말씀. 아무 일이나 막 하고 다니는. 예.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육비, 주급, 의료비, 네. 통신비, 교통비를 확 줄여서 우리 서민들의 삶을 활짝 피게 만들어야 된다. 네. 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예.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바로 네. 이재용 사면 반대, 삼성생명 안보험 환자 등 삼성그룹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하라. 네. 촉구 기자회견 갔다가 또 택배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에 가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 다음에도 좋은 방송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김진양 김진양. 선생님, 개성공단 전도사, 네. 와 남북화의 계십니다. 상징. 네. 저도 그 방송 보고 싶은데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